51번 도시가스 유해 성분이나 열량, 압력, 연소성 측정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됐는데, 지금 도시가스의 품질에 관한 그 기준 도시에 보면 열량 측정하고 외배지수 내고 유해 성분 측정하고 연소성이 이제 외배지수인데, 이 측정하는데 압력에 대해서는 딱히 항목 그 자체 글자 자체가 빠져 있다 좀 알아주시고, 지금 현행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문제예요. 틀린 것이 나, 가, 라 이렇게 답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현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13년 이후로 도시가스 품질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은 보면은 이게 틀려져 있어요. 연소성 외배지수는 51.5에서 56.52 메가줄 per 입방미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그 출구 압력이 측정한 압력이 지금 보기에는 0.5 kPa에서 1.5 kPa 이내에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출구 압력이 1 kPa 이상 2.5 kPa 이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유해 성분 중에서 전 가스 1입방미터당 황해 전량은 0.5g 되는데 이것도 좀 틀려져 있죠. 그 다음에 황화수소는 0.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화수소는 검사 항목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항목 삭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만약 종전하고 같다면 모르겠지만 삭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0.2g 초반이 못한다. 보기 라번도 어때요? 아예 불검출을 원추로 하기 때문에 또 틀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답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딱히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62번 지금 이것도 연소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틀린 거 그랬는데 답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매일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8시 30분 사이. 이게 뭐냐면 아침 식사 준비 시간,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때 가장 많이 쓰는 피크 시간이라고 해서 그때에 발열량이 유지가 되는지 연소성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외배지수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소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연소성이라고 해서 발열량이에요. 발열량. 열량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예전에는 도매 사업자나 그다음에 또 일반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12년 이후로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매일 검사해요. 자체적으로 검사해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기록을 남겨놔요. 그럼 나중에 그게 관계기관에서 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어때요? 또는 시도에서 이거 이제 점검을 할 때 그 자체 기록을 점검 일지를 봅니다. 자체 기록 일지를 참고를 하는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아예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는 도시가스 품질 검사 기관,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체 검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고 뭐 피크타임 때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뀌어서 국가에서 아예 지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기관이 가스안전공사예요. 가스안전공사가 월 1회 이상 이렇게, 제조소에는 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사업소 담벼락 넘어가는 경계 밖에 있는 도시가스 충전소나 정화기지 이런 데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옛날에 비해서 도시가스가 품질이 많이 아주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공급도 잘 원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를 했을 때는 그 검사한 다음 달 보름까지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자부 장관에게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검사 기록을, 검사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소성 기준이, 즉 외부지수 기준이 51.5에서 51.52 메가줄 per 입방미터를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킬로칼로리로 한다면 메가줄이 아니고 12,300에서 13,500 킬로칼로리/입방미터를 유지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가 발열량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보여주십니까?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밑에 보면은 비중이 적잖아요. 1보다 적죠. 적은 수치로 나누면은 크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11,000, 만에서 11,000 사이가 되더라도 밑에 비중값이 적으니까 1보다 적으니까 그보다 더 숫자가 크게 나는 거예요. 1보다 만약에 나누기가 더 적으면 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자의 외부지수가 가스의 H 열량의 비중 나누고 루트 평방문이었죠. 이게 1 이하의 값이기 때문에 요 값보다도 외부지수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300이다. 열량이 이만큼 13,500 막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료 채취 후에 검사는 거기서 샘플링 가스만 이렇게 채취하고 검사 자체는 품질검사 기관의 시험실에서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공기하고 섞어진처럼 현장에서 날마다 일일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이 이런 것은 기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행 기준으로는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었죠. 심심찮게. 163번 도시가스 위해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품질검사 성분분들한테 주 어떤 기기를 쓰느냐. 가스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시료가스를 펄럼이라고 하는 조그만 대롱 속으로 통과를 시키죠. 대롱 속으로 통과를 시킬 때 이 속에 충진제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가스가 잘 통과를 못해요. 분석하는 시료 가스가 샘플링 채취한 가스가 밀어넣으면 혼합된 가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게 몸집이 가볍고 분자량이 적고 기체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잘 통과돼. 통과돼서 금방 먼저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분석기 기록계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충전한 컬럼이에요. 컬럼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기둥을 통과를 시키면은 빠져나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면 기록에서 쭉 기록하면 통과돼서 나오는 것마다 시간을 지나면은 쭉 나왔다 또 한참 안 나왔다 쭉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장 가벼운 가스, 나중에 나오는 것은 어때? 가장 무거운 가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이 푸시맨 지하철 피크 타임 때 보면 러시아 올때 문 안 닫힐 때 옛날에는 어때? 막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하는 푸시맨이시죠. 이처럼 시료 가스가 잘 통과하고 잘 지나가도록 밀어주는 가스가 있어요. 그걸 운반가스라고 하는데 운반가스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고 시료 가스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기만 쏙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가스를 주로 쓰는데 이게 운반가스 쓰는 게 수질헤라예요. 수소, 질소, 헬륨, 아르고닌. 요 세 개는 수소는 가장 통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슉 빠져나와 버려서 별반 기록에 영향을 안 미치고요. 질소, 헬륨, 아르고는 반응을 안 일으킨다. 다른 게서 화학 반응 별로 잘 안 일으키는 불활성 성질이 있다. 특히 헬륨, 아르고는 질소는 불활성은 아니지만은 N2로 분자 상태가 됐으면은 반응을 잘 안 일으켜요. 과자 봉지에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는 것도 질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크로마토그래피. 주로 이제 가스를 분석할 때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부릅니다. 통과되는 속도, 기체가 이동하는 속도를 이용을 해서 분석합니다. 화학적인 분석 방법은 아니에요. 화학 반응을 시키는 건 아니고 얼마나 동작이 빠릿빠릿한가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분석 방법에 속합니다. 164번 같은 문제고요. 도시가스 품질 검사에 많이 쓰는 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165번 도시가스로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가스 누출 경보기 검지부는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죠. 네. 메탄이 주성분이면 공기보다 가볍다. 가벼우면은 천정으로 떠오른다. 따라서 가스 누출 경보기 검지부는 천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되겠죠? 네. 경보기 검지부 어떻게 보면 경보기도 있고 경보 차단장치 이렇게 이어져요. 경보만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차단까지 돼야겠죠. 그래서 구성이 세 가지죠. 뭐가 있어요? 검지부, 제어부, 뭐가 있죠? 또 차단부가 있죠. 차단부가 있죠. 특히 검지부는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제어부에서는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차단도 시키고 경보도 울려야 돼요. 원래 그쵸? 경보를 울려줘야죠. 경보는 언제까지 울려요? 관리자가 와서 수동으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울리는 거죠. 계속 연속적으로. 이 검지부 설치 위치가 공기보다 가벼우면 공기보다 무거우면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뭐냐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죠. 메탄.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는 LPG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이죠. 프로판부탄이 공기보다 무겁죠. 이것은 바닥 쪽이다. 무거울수록 바닥에 가는 바닥 몇 센치? 30cm 넘어가면 안 돼. 이내에. 이건 천정 쪽이죠. 천정 30cm 이내인데 천정 30cm, 바닥 30cm가 통풍구 구멍 위치도 그렇습니다. 뭐 지하 가스 공급 시설에서 지하 시설이 있다 그러면 통풍구는 뭐예요? 환기구 자체가 두 군데 양방향으로 뚫어져 있어야 되고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뭐예요? 바닥죠. 네? 공기보다 가벼울 때는 뭐예요? 천정 쪽 이렇게 되겠죠? 공급 시설이. 165번은 4번이 답입니다. 천정 30cm 이내. 166번 도시가스 배관을 노출해서 설치합니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로서 기준이 옳은 거 그랬는데 이 방어물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콘크리트 블럭이나 철제, 강관, 파이프로 된 것이거나 아니면 강판체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림 보면 나오죠?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66번 보면은 방어 구조물이에요. 방어 조치. 자 보면은 보호를 시켜주는 건데 원래 가스 배관이 지상에 있을 때는 매립을 못해요. 노출 배관이 원칙이에요. 지하로 이렇게 면적 공급하기 전까지 내관으로 계량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설이 원칙이지만 집 안으로 건축물로 들어오면은 건축물 안에 매설 금지입니다. 노출해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검지하기도 쉽고 또 매설이 돼 있으면 부식이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설을 못하고 노출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가스관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돼요. 칠하거나 아니면 지상 1m 높이에다가 3cm 폭 두께의 띠를 황색 띠를 두 줄로 부착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노출 배관이 보통 여기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지면으로 이렇게 건물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건물 벽을 타고. 그러면 이게 노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를 관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특히 약한 데가 뭐냐면 지하에 저항으로 들어오면 피관이 주로 연결돼 있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노출되면 금속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융 융착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위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겉에다 볼 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어느 방어 철판을 이렇게 벽에다 둘러서 이렇게 직접 관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철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이렇게 파이프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벽에 이렇게 있으면 속에 이제 파이프 가스관이 지나가면은 겉에 이렇게 쇠 파이프로 보호 구조물이 돼 있다거나 직접 이렇게 닿지 않는 아니면 아예 뭐예요? 콘크리트 블럭 브로크 있죠? 브로크로 이렇게 해서 둘러싸거나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관이 지나가고
이런 것은 이제 방호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저 철판으로 할 때는 두께가 4mm. 네, 이 철판이 뭐라고요? 철판이 4mm 두께. 높이는 뭐예요? 1m 넘기. 알겠죠? 1m 정도까지는 올라오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쇠파이프는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보면은 1m예요. 높이는 어때요? 1m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쇠파이프 두께가 있겠죠. 그쵸? 예? 구경이 얼마냐면은 반경, 파이프 구경이 50A. 50A니까 엄청 큰 겁니다. 50mm짜리 두께니까. 파이프로 해서 방호 조치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블럭 같은 경우는 요 블럭, 콘크리트 블럭입니다. 브로크 190바라고 요 브로크는 두께가 10cm 이상. 얼마라고요? 10cm 이상 두께. 10cm 이상 두께로 높이는 똑같이 1m입니다. 지금 이 철판 같은 경우는 좀 덜 그런데 이게 전면이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다 보호가 되죠. 보호가 되는데 파이프는 보호가 전면이 안 되죠. 날카로운 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브로크도 약해요, 사실. 부서질 수가 있죠. 철판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야광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어때요? 전부 다 어때? 표시를 해줘야 돼. 전면에 노출된 부분에다가 이것도 이제 원래 적색 페인트나 또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칠해주죠. 그리고 글자를 써주죠. 도시가스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데 야광 고려해서 써주는 것이 원칙이다. 야광 테이프나 야광 페인트로 해서 경계 표시를 합니다. 경계 표시를 한다는 것은 도시가스, 배관, 주의 이런 걸 써주는 거죠. 167번 지상 배관은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배관 내부에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보통 지상에 있는 것 가스 명칭, 흐름 방향, 압력 세 가지 하죠. 지하 배관일 때는 흐름 방향 안 하고 뭐예요? 공급자명, 즉 그 배관의 소유자 명칭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67번은 4번 공급 해석명은 안 씁니다. 166번은 통상 방어 조치 기준으로 오는 것. 1번은 철판 두께는 10mm, 틀렸고 3mm짜리였는데 철판의 크기는 높이가 1m 이상. 2번이 맞죠? 네. 3번 철근 콘크리트재, 블로크인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는 두께가 10cm예요, 15cm가. 그다음에 높이는 다 1m예요, 1.5m가 아니고. 168번 가스항 시설에서 원칙으로 PE 배관을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 노출 배관이라고 했는데 도시가스에서 노출 배관은 오로지 금속 배관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노출 배관은 뭐가 원칙이라고? 금속 배관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에 매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으로. 그렇죠? 건축물 내에 매설하는 경우는 가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동관 구조로 된 경우,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된 경우,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소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빼놓고는 매설하면 안 돼요. 심지어 벽을 관통할 때도 보호관을 씌우고 슬립을 씌워서 그 속에가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를 채워넣죠. 강한 고무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E관 자체는 왜 노출이 안 될까? 노출 배관이 PE관은 안 돼요. 이 PE관은 햇빛을 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제 설명했는데 햇빛에서 뭐가 된다? 산화가 될 거예요. 폴리에틸렌관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선관으로 사용하는 전선용 PE관도 까맣게 카본으로 이렇게 착색을 해서 복사열에 햇빛에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PE관은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노출을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한 경우입니다. 뭐냐면은 지상 배관과 연결하기 위해서 금속관을 사용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로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해서 시공하는 경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올라오면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금속관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금속관하고 이어지는 지점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금속관이 부식을 해요. 금속관은 흙하고 접촉에 있으면 부식이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금속관은 흙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피관이 올라와요. 그럼 금속관은 공중에 있고 어차피 옆에 방어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철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높이 요것은 노출이 된다 이거죠. 중간에 접착을 한다. 이음매를 해요. 그럼 올라오는 높이가 몇 센치 올라올 수 있다? 30cm 이내의 높이로 올라와가지고 금속관으로 연결하라는 거죠. 이해하시는가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건축물에 노출하는 말이 아니고 지하 매설배관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건물로 유입이 될 때, 내관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지면으로부터 30cm 이내 높이만 노출을 시켜서 금속관하고 접합을 하고 거기는 뭘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철판이나 스펙파이브 관관이나 또는 스푼 콘크리트 블로크 재질로 해서 저렇게 씌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69번 가스 계량기와 화기와의 우회 거리, 계량기와 우회 거리. 계량기는 2m예요. 2m. 이거 자주 나오죠. 핵심 정리 교재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170번 도시가스 계량기와 화기 사이 유지하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2m. 171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 계량기가 전혀 좋지 아니한 전선관을 계량기하고 가스 계량기하고 주변에 화기하고 얼마, 전선하고 얼마, 차단기하고 얼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전혀 좋지 않을 때는 얼마? 15cm. 그 다음에 전기 절면기, 불뚝, 뭐 전기 접속기 이런 데는 뭐예요? 30cm. 그 다음에 전기 계량기나 전기 개폐기는 뭘? 60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172번.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개폐기는 얼마 이상 거리? 60cm. 173번. 도시가스용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하고 이격거리가 얼마라고요? 60cm. 4번이 말이죠. 174번.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하고 안전거리, 즉 이격거리입니다. 60cm. 이건 3번이 말이죠. 175번. 가스 계량기와 그러면 전기 계량기는 개폐기와 계량기 똑같아요.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즉 두꺼비죠. 요거하고 얼마야? 60cm 거리. 똑같아요. 답 3번. 자꾸 나오는 문제죠. 176번. 도시가스 상시설 중 가스 계량기와 다른 설비하고 안전거리 기준으로 오는 전기 계량기하고는 60cm. 이거 맞죠? 네. 전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는 30cm예요. 이게 60cm로 쓰였으니까 틀렸죠, 표현이. 나번 답은 틀렸고요.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전선과는 몇 cm? 15cm.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7번.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했는데 지금 여기다 가스 계량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가스 계량기가 169번도 쭉 가스 계량기인데 자, 가스 계량기는 원칙적으로 높이가 있어요. 높이. 네? 설치 높이는 얼마예요? 1.6에서 2m 높이. 그 다음에 통풍이 어쩐 거? 네? 양호하고. 햇빛은요? 햇빛이 되도록이면 쏠리지 않는 직사광선이 쏘이지 않는 거 이런 데가 좋습니다. 1.6에서 2m 높이이지만 별도의 경납 상자, 즉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철제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스 계량기하고 거리가 있어요. 이격거리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개를 펴란 말이 아니에요. 얼마?
15cm 이상. 그 다음에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그 다음에 절연 조치 안 된 전선과의 얼마? 15cm. 이것이 주죠. 그 다음에 화기와 얼마? 얼마? 2m.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죠. 177번 틀린 거. 1번 가스 계량이랑 화기가 2m 이상 우해분이 유지한다. 맞습니다. 4번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가스 계량기를 경납 상자에 설치한 경우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가스 계량기는 절연 좋지 아니한 전선과 30cm 이상 거리 30cm 아니고 15cm. 여기 4번이죠. 틀린 거 골라라 했습니다. 178번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시설 안에서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가스 계량기 유지하는 거리는 3m여야 된다. 화기와 유지거리는 2m 이상이죠. 다음은 시설 안에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입상관과 유지하는 거리는 3m 이상이어야 된다. 입상관이 이게 뭐냐면은 입상관의 의미가 이렇게 매설되어 있다가 건물을 타고 올라오는 관을 말해요. 그 입상관에 주로 뭐가 부착이 되어 있냐면 가스 계량기가 달려있죠. 그리고 가스 계량기 전에 보면 큰 밸브가 있어요. 볼 밸브가 있는데 손잡이 달려있는 그것이 이제 전단 밸브라고 해요. 가스 계량기 전단 밸브. 가스 계량기 전 앞전자로 앞에 달려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입상관 올라오는 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슨 관이라고 올라오는 관이 지금 건물로 올라오는 관이 이 관이 무슨 관이라고? 입상관. 재질은 뭐라고? 금속관. 30cm까지는 뭐라고? PE관. 알겠죠? 이 올라오는 입상관이 똑같이 화기하고 얼마?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입상관에는 계량기가 연결되는데 계량기 전에 밸브가 달려요. 그 밸브를 계량기 전단 밸브라고도 하고 입상관 밸브라고도 해요. 그 입상관 밸브도 아무나 열고 닫고 못하게 원래 꼬맹이들이 열고 닫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계량기 위치 높이하고 똑같아요. 1.6에서 2m 사이에. 그러니까 바로 계량기 앞에 바로 붙어 있죠. 이해되셨죠? 다음은 이틀입니다. 가스 계량기가 단열 좋지 않냐 굴뚝과는 거리가 10cm 유지해야 된다. 굴뚝과 10cm는 아니죠. 네? 굴뚝과는 똑같이 30cm죠. 지금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와 굴뚝하고 똑같아요. 단열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단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 그것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나와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 거리는 60cm 이상 유지한다. 맞죠? 여기 4번이 정답입니다. 179번. 가스 미터 설치 장소로서 가스 계량기가 가스 미터예요. 계량기를 영어로 가스 미터라고. 가스 미터 설치 장소로 부적당한 거. 1번 통풍이 양호하다. 2번 전기 공작물 주변에 직사광선이 비치고 있는 곳이다. 직사광선 피해라고 했잖아요. 햇빛 피해라. 통풍은 양호하지만 햇빛을 피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3번 가능한 한 배관 길이는 짧고 꺾이지 않는 것으로 알아. 4번 화학이나 습기와 멀리 떨어져 있고 청결하고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하라. 다 공자왈 맹자왈 같은 이야기 옳은 소리입니다. 근데 직사광선이 비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런 제품들은 직사광선 햇빛을 계속 받고 있으면 열받아요. 그래서 온도 상승에 의해서 가스 유량 측정이 정밀하게 안 됩니다. 180번 도시가스 시설 중 입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입상관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뭐라고요? 입상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뭐라고? 입상관이다. 지하 매설에서 건축물 벽을 따라서 올라오는 설 입자 윗상자 위로 쫙 바짝 서서 올라오는 관이 입상관. 입상관의 설명을 틀린 거 1번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해서 부연 재료로 차단 조치를 했다. 주변에 뭔가 화기가 있을 것 같아서 차단 조치했다는 거예요. 2번 입상관 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2.7m 높이 설치했다. 입상관 밸브를 누가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 돼가지고 1.7m 높이 했다. 1.7m 높이부터 한번 봐봐요. 높이가 맞아요? 틀려요? 높이는 맞아요. 높이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입상한 밸브를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못하도록 3m 높이에 설치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자, 입상한 밸브는 밸브가 용접을 해서 부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딱 된 게 아니고요. 밸브 앞, 뒤로 플랜지 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도시가스 배관 여기 될 때 뭐 입상한 밸브가 뭐가 이어져 있다고? 플랜지. 플랜지는 긴급할 때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분해가 되죠. 용접이음으로 해서 밸브 자체가 용접이음식 밸브가 아니에요. 플랜지음식 밸브예요. 플랜지는 뭔지 알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밸브가 이렇게 하고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돼 있던가요? 입상관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있잖아요. 요것은 볼트너트 풀리면 어때요? 별만 썩 빠지죠. 밸브가 혹시 나중에 요 볼밸브 큰 이제 덩어리가 볼처럼 생겨서 속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혹시 요 꼭지 부분이 누설이 되거나 속에 어때요? 패킹이 조금 마모가 됐다거나 이럴 때는 교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관 길이 이음, 배관 길이 이음은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배관에 부착되는 이런 부품들은 플랜지 이음으로 해서 어때요? 점검에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보수 교체가 가능하대요. 이해되셨죠? 4번 입상한 밸브 높이가 1m밖에 안 돼서 보호상자에 설치했다. 맞죠? 1.6에서 2m 높이를 유지를 못하면 보호상자 안에 캐비넷 안에 넣어야 됩니다. 3번은 틀렸어요. 얘기들 장난 못하도록 3m 높이에 딱 했더니 가스 안전점검원이 나중에 할 때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조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하단도 아니고 181번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입상한 밸브는 바닥을 놓고 맨 밑에 똑같아요. 계량기하고 1.6에서 2m 182번 같고요. 183번도 같아요. 맞죠? 184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입상관과 화기 사이 유지하는 거리가 얼마? 2m 이상 똑같아요. 계량기하고 똑같아. 우회 거리 2m 이상 유지한다. 똑같습니다. 185번부터는 이게 뭐냐면 뒤에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무려 190번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190번까지. 이게 190번까지 나와 있는 게 뭐냐? 이제 고정 장치예요. 185부터 190번까지 뭐가 나와 있다고요? 190번까지 배관 고정 장치. 가스관이 노출돼서 지상에 건물 벽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가스관에 하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처지죠. 또 처지지 않도록 그 진동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관 지름이 13mm 미만, 13에서 33mm 미만. 33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름이 13mm 미만짜리는 2m마다 고정하고요. 2m, 3m 이렇게 합니다. 고정장치라는 게 뭐냐? 배관 여기 쭉 가면은 벽을 따라가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벽에 안전히 부착해서 고정을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벽과 밀착이 되는 것이 좀 부식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띄워요. 이걸 띄워서 이제 이렇게 된 디귿자로 된 철편을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브라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데 이렇게 감싸져서 속에다 볼트너트로 조여요. 알았죠? 요 U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배관 자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장치예요. 사실대로 그린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네, 이게 고정장치. 이 고정장치가 1m, 2m, 3m예요. 근데 이건 왜 반경이 커지는데 3m냐? 이 반경이 튼튼하죠. 그래서 두꺼워지고. 변형도 방지되고 꽉 잡아주니까. 185번부터 봅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대. 배관 호칭 지름에 따른 고정관계 기준으로 오는 거. 1번 호칭 지름이 배관이 20mm짜리인 경우 2m. 20mm는 13에서 33에 해당되죠? 2m마다 고정하는 게 맞죠? 1번 정답. 나머지 배관 지름이 32mm인 경우는 3m. 틀렸죠? 32는 33 미만에 해당되니까 2m 맞죠? 그래서 1, 2, 3m 숫자가 아닌 것은 3번, 4번은 볼 필요 없어요. 4m, 5m 이런 건 없어요. 186번. 가스 사용시설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반경이 13mm 미만은 1m마다 고정한다. 1m를 1000mm로 이렇게 썼네요. 맞죠? 2번. 반경이 33mm 이상인 경우는 3000mm마다 고정 부착한다. 맞죠? 3번. 반경이 13mm 이상 33mm 미만은 2000mm마다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 맞죠? 4번. 반경이 43mm 이상이다. 43면 33 이상이 해당되니까 3000mm마다, 즉 3m마다 고정 부착이 되겠죠. 4번이 정답. 187번. 도시가스 배관의 반경이 25mm인 것은 몇 m마다 고정해야 돼요? 13에서 33 사이니까 2m마다. 2번이 정답. 188번 같은 문제. 189번. 가스 사용시설 중 20A 가스관의 20A라는 것은 밀리미터를 A로 표시한 거예요. 반지름에서는 밸브나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이런 것은 호칭 지름을 표시할 때 밀리미터 대신에 A, 인치 대신에 B 이렇게 대용해서 사용하죠. 20mm 가스관에 대한 고정장치 간격은 20A짜리니까 13에서 33 사이에 해당되니까 2m마다. 2번이 답이죠. 190번. 도시가스 배관 지름이 15mm인 배관에 대한 고정장치는 15mm는 13에서 33 해당되죠. 어차피 2m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